예,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 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또 장관이 되신다면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앞서서 좀 질문을 들어볼게요.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하고 있잖아요. 네네. 보통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정부가 편성에 담길 그 예산 요구안 이것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5월 초에 출범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6월 초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정부 편성 예 여러 가지 지금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 편성 관련된 지침을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안이 5월 31일까지 요구가 왔었고요. 예산안 편성 지침은 3월 말까지 나갑니다. 원래는. 네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바뀐 과정에서 그 국정과제가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가 빨리 또는 지금 현재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차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침 그 국정기획 분과장을 맡고 있어서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과제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수 추계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 너무나 많은 사고 오류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걱정도 컸고 국회에서도 질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최하위 등급 G등급으로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실패를 자인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오차율이 8.4%, 30.8조, 그리고 2023년도가 14.1%, 56.4조의 오차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 세수 추계 정확도 어떻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제가 와서 점검해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민간위원들하고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IMF나 또 OECD로부터 기술 자문을 좀 받아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파악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저는 이 세수추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좀 받아서 그래서 AI를 좀 장착해서 진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검토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세수 추계 정확도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하신 경제 대혁신 그러니까 급격한 이 경제 성장률의 이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재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좀 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제 전반의 침체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그 환경 변화의 측면도 있고 또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은 좀 더 여력이 있는 데가 부담을 좀 늘리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데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세제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지난 정부의 그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가장 컸던 데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원래 뭐 소위 철진화 낙수 효과 가지고 진행했던 정책인데 결국 실패했죠. 이로 인해서 2023년 한 24조, 24년 한 15조 정도의 결손이 이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기업들은 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 투자 늘리는 는커녕 오히려 사내 유보금만 많이 쌓아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전 정부의 정책의 이 세제 정책에서의 오판 실수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세율로 합리화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세수를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요. 2022년도에 총 국세가 396조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3년도에는 344조,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도 337조, 금년에도 아마 또 10조 원 이상의 그 경정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에서 2022년도 100조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까지 이렇게 40%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AI 대전환을 하려면은 재원 소요는 아마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을 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탈루 소득이라든지 또는 과세 형평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네.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은요, 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정 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네.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 국회와 여야가 이렇게 했었죠. 증권투자세하고 금융투자세하고 증권거래소도 연동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금투세는 아예 폐지를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미리 0.15까지 다 낮춰놔 버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서로 연동해서 없었던 건데 하나는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서 하나는 또 가장 낮춰놓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러면서도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2012년도 4.8%의 상속세가 2023년 15%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2030년도에는 80%가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서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한번 좀 재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여력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국가 경제 대전환 핵심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합리적 정상화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